예, 강서갑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원래도 높지 않았지만 또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그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전 법조비리 그리고 최근의 정은호 게이트까지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쯤 되면 이제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이렇게 법조비리가 계속 생기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검찰 공무원들의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재임용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하는 등의 그런 직무윤리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검사들에 대한 상호 기록 검토라든지 이런 물론 이제 외부의 어떤 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좀 마련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만에 하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엄정한 처리 기준과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이런 비리 검사들에 대한 수사 시스템도 확보해서 특임 검사라든지 특별수사팀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방향을 계속 견제를 해가고 내부 감찰의 강화를 위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관들을 감찰 담당관, 감찰관들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런 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더욱 엄정하고 또 바른 공평한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관계부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그리고 감찰 강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엄벌은 과거에도 쭉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용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또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인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사 현장에서 피의자를 방어하는 변호인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 절차에서 주인공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주인검사와 현장에서 조사할 때 공방을 벌이는 변호인,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간부, 말하자면 주인검사가 아닌 부장검사, 차장검사 혹은 검사장, 그런 검찰의 간부와 또 조사 현장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부터 전화변론, 또 비공식적인 청탁 등 모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검찰 간부와
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사이에 사건을 놓고 논의하지를 않습니다. 만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공개되지 않는 변론을 통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검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전관 예우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번 정은호 게이트를 보더라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서 의혹이 생기는 지점은 실제 피의자 조사 현장에 참여해서 주인 검사와 공방을 벌이는 변호인이 아니라 검찰 결재 라인에 있는 고위직과 또 뒤에서 변론을 하는 전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답은 이제 전관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지금까지 쭉 나왔던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법에 따라서 변론을 하는 그 변호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형사 절차에서 현재 우리 현실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또 피의자의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개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 부분에 관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인의 조력권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법제도 그렇고 검찰의 운영도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께서 많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조력을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피의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부적절한 조력을 하는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호 활동은 사실은 이제 수사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할 때 피의자를 조사할 때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중간에 이를테면 진술에 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부적절한 그런 지도를 할 적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관계부처와 하여금 좀 더 검토해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그 피의자 신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옆에서 와서 이번에 여러 신문에 난 사건들 보면 10시간 이상씩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고 또 조서 검토에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지금 우리나라 수사 현실은 변호인이 10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냈냐 하면 피의자가 앉아있으면 변호인이 뒤에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대화를 하고 변호인은 뒤에 앉아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지 지켜만 봐라. 그러니까 많은 피의자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아니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와서 앉아있어도 똑같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장 중요한 절차인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별 역할을 못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10몇 시간씩 조사를 당하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검찰에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검사나 혹은 검찰의 상사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관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관이 거기 가서 하는 변론은 철저히 비공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무슨 청탁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수임료도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홍만표 변호사나 혹은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우리 형사 절차상 가장 중요한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의 옆에 앉아서 정은호가 조사받는 동안 검사와 공방을 벌이고 이랬다면 그런 변론을 활동했다면 50억이라는 수임료를 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보장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그러면, 변호인이 현재 우리 수사 현실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는 범죄의 혐의를 찾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피의자를 상대로 한 과정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한 수사가 된다고 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상대로 한 조사가 되되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가 돈 있는 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자기 대신 다 말하게 하고 답변하게 하고, 또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이런 피의자들은 또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런 것은 하여튼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의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실하게 잘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의 관행이나 또 현장이 어떤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걱정의 취지를 법무부에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변호인이 옆에 앉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에서 논문까지 써서 반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헌재 결정, 그리고 이제 이 형사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가에 따라서는 반역죄 같은 경우에 변호인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 그 형사 절차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옆에 앉을 수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지 마라, 답변하지 마세요 하고 조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제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인이 참여해서 진술의 과정, 조사의 과정들을 다 살펴본다는 그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변호인의 조력권을 넓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의 범위를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 현장과 수사 현실들을 감안하면서 그러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총리께 따져 묻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19대 국회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공청회 같은 것을 열면 이 변협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변호사가 옆에서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무부를 상대로도, 법무장관을 상대로도 질의를 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논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변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통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데, 자기 변호사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10몇 시간 동안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형사 절차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둔 채 전관이 변론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법조 비리를 볼 때 국민들이 격분하는 것은 이것이 특권적인 것이 아니냐.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있는 사람만 전관을 사서 특별한 변론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왜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격분하는 것은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전관 비리 등 문제를 일으킬 때, 혹은 검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총리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전과는 그런 다른 시스템이 있고 특검법이 발동되기 전에는 이번 사건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는 특임 검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 그 공정한 수사를 그 검찰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특임 검사라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특검법이 있기는 하지만 특검을 도입하려면은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그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총리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저라도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의 치부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나 이런 데 가기를 싫어할 텐데요. 저는 상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입니다. 왜 검찰이 뇌물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법무부 검찰에서는 기를 쓰고 경찰의 수사를 안 시키려고 하는지 총리께서는 이걸 좀 조정을 해서 검찰의 문제가 됐을 때 경찰의 수사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검찰이 바로 잘 조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은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유명한 법원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수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일 뿐더러 이번에도 지금 정은호 게이트에서 왜 현직 검사를 수사를 안 하느냐, 그 결제 라인에 있던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광준 부장검사가 수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은 지금 총리가 말씀하시는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서 사실 특임검사가 사건을 가져가 그때 당시에 특임검사가 했던 말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수사의 원리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오늘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검찰 비리를 경찰에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주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